이제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 정책과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13시 1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4일 동안의 정책과제 포럼의 전체 진행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의 활동과 그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될 4일 동안의 이 포럼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진행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은 작년도 9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위원회, 추진 TF, 정책 패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영화 업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요 단체와 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총 4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TF는 연구진과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정책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단입니다. 그리고 정책 패널은 전업 영화인, 예비 영화인,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영화 관객 중에 영화관에서 많은 영화를 보신 분들로 총 20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곳이고, 추진 TF는 그 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정책 보고서를 써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패널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간 결과물들 그리고 최종 결과물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첫 기획위원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 11월 후반부에는 기획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현안 인식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제안이 되었고, 현안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제시된 현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추진 TF에서는 총 16개의 정책 과제를 좀 설정을 하고, 그 정책 과제별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좀 했고, 오늘 자리에서는 각 16개의 현황 정책 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논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을 드리는 기본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께서 그 앞으로의 대응 정책 입안 시 논점으로 삼아야 될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그런 정책과제 포럼으로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4일 동안의 정책과제 포럼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3월 한 달 동안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4월부터는 이 정책 보고서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과 최종 정리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한강직역에 위치해 있는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에 있는 한 카오스홀이라는 공간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각 주제별로 밀접하게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분들 중 소수만 정말 현장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분들만 현장에 좀 모셨고, 나머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줌으로 쌍방향으로 영상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명의 정책 패널은 아니시지만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벤터스라고 하는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 쌍방향은 아니지만 텍스트 형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제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또한 쌍방향은 아니지만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유튜브에서 중계되는 내용들은 오늘 행사가 끝난 후에도 유튜브로 계속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이 될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 정책 과제 포럼의 전반적인 개요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16개의 세션으로 하루에 4개 세션씩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교육, 그다음에 지역 영화의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등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작권의 실행,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뭐 수익 분배의 구조는 현재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얘기까지 되게 뎁스가 다른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뎁스별로 오늘 이 윗자리에서 제시되는 토론의 내용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 16개의 과제들이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과제라는 것이 저희 추진 TF에서 이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제를 할지라도 이 4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정책 포럼에 모두 다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가 함께 추진해야 될 그리고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될 영화 정책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의 행사를 여는 인사말과 함께 이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현재 이 자리에선 함께하지 못하시고요. 부산에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이 벚꽃추 영화 정책 추진단에 참여해 주신 영화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정책과제 포럼 준비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 또 실무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막 도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잘 논의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고 깊은 관심을 갖고 다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1999년 시스템 제작 산업진흥 그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와서 뭐 한국영화 르네상스도 가능했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정한 내용을 좀 겪었고 그 영화 생태계 왜곡이라는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어떤 정책적 패러다임의 그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 추진단을 결성하고 여러 가지 그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그 포럼 자체의 성과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 포럼 이후에 여기서 논의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영화계의 그 동의를 얻고 그래서 어떤 추진력을 갖고 집행하는지,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난제와 고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일동은 여튼 이런 시대적 소명 앞에서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서 새롭게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디딤돌을 삼겠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날까지 아주 유의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연구원 여러분, 영화인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시작될 4일간의 포럼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제한 없는, 그렇지만 논리적인 의견들이 많이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마음속에 가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기회를 봐서 잘 표출하시고 그것이 토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는 쪽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첫 번째 세션, 지역영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세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정책이 영화를 만날 때 산업의 지능의 관점보다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오늘 주로 다루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진이 정책추진단 연구원으로 있는 장석류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세션 지역영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현안인식 포럼에서 지역영화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거버넌스는 보통 이 거버먼트의 한계, 다시 말해서 정부 행정의 한계 혹은 실패를 언급하면서 행정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악한 문제라고 합니다. 지역 영화의 수요 혹은 향유의 문제, 공급 혹은 창작의 문제 모두 영진이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제도적 방법에 대해 오늘 풍성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전병원 동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서울문화재단 김진환 지역문화팀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예, 먼저 양정곤 한국영상이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허경 TBS 시민협력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제로 전병원 동의대 교수님을 자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전병호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역영화 정책 연구자로서 기회를 주신 영진이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할 내용은 지역영화 진흥정책 중장기 방안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영준위에서 앞으로 지역영화 진흥정책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때 꼭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우선 목차를 순서들을 좀 잠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의 큰 흐름들은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역영화 진흥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철학과 지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것의 현실화 수단으로서 정책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영화 정책의 목표로서 왜 우리는 글로컬 시네마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나라의 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이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들이었고, 이건 곧 소비의 지침 중심을 둔 키워드의 중심을 둔 정책들이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 중심으로 행해졌던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방의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이런 거대한 인프라들, 하드웨어 인프라들을 건립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향유 기회를 갖게 하는 것들, 이런 사업이었죠. 그게 이제 문화 민주주의 정책으로 오면서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창작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평등하게 창작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들, 그럼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정책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들이었고, 그래서 생산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민간 중심으로 움직였던 정책들로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 선행 사업이었다면은 문화 민주주의 정책은 후속 사업으로 그걸 받침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영화 진흥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문화 정책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은 격차를 줄이고 차이를 만든다라는 문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격차는 무엇이냐? 형식적인 틀에서 보면은 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있고 지방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내용적 틀에서 보면은 영화 산업 인프라와 영화 문화 인프라의 격차인데요. 사실 산업과 문화는 상호적인 관계라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자면 결국은 그게 생산 인프라와 소비 인프라 간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영화 산업에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 사이의 격차, 영화 문화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지방 내부의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격차,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격차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네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되고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과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균등은 공정한 균등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건 아니다. 그 격차를 갖다가 무시한 정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결과균등의 원칙의 한 사례로서 지금 올해 이제 영진위에서 성평등지수 가산점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나 여성 작가, 여성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죠. 이런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루진 정책입니다. 영루진 원칙인데요. 우선 지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복지제도에서 저희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균등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미 격차가 소득 격차가 있는 사이에서는 그게 공정한 지원이 아닐 수가 있다. 그 격차는 계속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영화 정책의 한 문장은 격차를 줄이고 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유성이고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고유성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 쌓아온 문화 양식과 성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지역 자체에서 고유성 전략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인데요. 고유한 성질들, 고유한 특질들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특화된 전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특성화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영화 정책이 격차를 줄이고 차이를 만든다라는 이 키워드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격차들, 영화 산업과 문화의 격차,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지방 사이들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또 각각의 지방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을 얼마만큼 특성화시킬 수 있는가, 고유한 성질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현실화하는 수단으로서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이제 지역 영화 진흥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을 보면은 이 사업은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차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화 산업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 사이에 있는 그런 격차들은 이 사업으로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사업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그 지역마다 존재하는 그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이들을 융합하는 거버넌스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존재하는 그 차이들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지역마다의 그 차이점들은
이 정책이 더 잘 될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다. 지역마다의 차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들을 갖다가 획일화시키거나 어떠한 방식의 틀 안에 밀어넣는 방식들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들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컬 시네마로서의 지역 영화인데요. 지역 영화 진흥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이라는 그림이 하나 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한 4년 전에 이미 그 영진이하고 계속 논의들을 하면서 영진이의 지역 영화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한 세미나들이나 포럼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봤던 발표했던 글입니다. 이 자료인데요. 여전히 저 자료 그림에 보여지는 전략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서 4년 동안 진전이 크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논의들은 계속 되어 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준비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고의 그 마지막 비전으로 글로컬 시네마의 브랜드 확립이라고 저렇게 해놨는데요. 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영화 산업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을 영화를 소비하는 영화 문화를 향유하는 단순한 수동적인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생산자 입장으로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 영화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산업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로서의 지역 영화 산업을 고민할 때가 됐다. 영화 산업 격차가 줄어야 영화 문화의 격차도 해소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영화 산업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격차만 줄인다면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지역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지역 영화 산업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 그 지역 영화 생태계들을 산업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그래서 꼭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균등의 원칙과 역류진 정책인데요. 지역 영화 산업을 좀 더 키우고 지역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균등의 원칙과 역류진의 원칙이 중심이 돼서 정책이 기획이 되고 입안이 돼야 이 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참여하고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 영화 산업을 생각을 한다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결과균등의 원칙과 역류진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정책에 좀 대입을 시켜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영화 정책의 추진 체계인데요. 그래서 크게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은 지역 자체에서는 이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격차의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문화민주화 정책에 입안돼서 움직이는 정책들이라서 그래서 중앙정부와 영진위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하에 의해서 격차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지방 자체에서 활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격차가 줄어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의 차이들을 발생시키고 차이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 관련 단체들,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가고 있고요. 그런 앞으로 영진위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가 16개 지자체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허브들 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전담하는 기구가 영진위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진위에서 그 지역영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전담 부서는 이 격차의 문제와 차이의 문제를 양쪽 다 관할할 수 있는 전담 부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사업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업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위에 있는 부분, 중앙정부와 영진위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또한 영진위의 지역영화 그 전담 부서에서 같이 끌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지역영화 정책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한 거버넌스, 중앙정부, 영진위,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들과 기관들 간의 거버넌스가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전체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그 거버넌스로서 그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계약 같은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에서 그 단연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이 됐던 게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수도 이전까지도 생각했던 때였죠. 그때 그 지방분권 3대 원칙이라고 그 당시에 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분권 후보안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이렇게 지방분권의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분권 후보안의 원칙이라는 건 우선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 시민사회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놓고 역할 재분배를 한다라는 거였고요.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건 종합행정으로 모든 것들이 이괄될 수 있게 한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지역영화 진흥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원칙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영화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격차와 차이는 굉장히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격차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들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실태 조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각기 다른 기준과 다른 지수를 통해서 결과들이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상대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 지수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와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그 정책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영화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동일한 지표, 객관적인 지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단연간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영화 정책이 과연 미래지향적 정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래 영화 환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냐 지금 현재가 이게 현재 과거의 격차와 현재의 차이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격차를 미연에 차단해야 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지 과거의 격차만을 줄이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정책은 수행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에 맞춰진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틀에 맞춰진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행자들이 많은 상상력을 발현하게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역영화 정책을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서울문화재단 김진환 지역문화팀장님의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다음 발제 포인트는 앞선 발제에서는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아까 전병헌 교수님께 말씀하실 때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는 이제 2017년부터 지역문화팀이 전담팀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한 4, 5년간 그 사업을 해왔고요.
관련된 직접 관계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시사점을 좀 던져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김진환 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김진환입니다. 영화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여러 가지 서로 정책 분야 간에도 서로 간에 자극이 되거나 사실은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저에게 발제를 부탁해 주셨던 것 같고, 특히 전병헌 교수님 발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선분권, 후보안, 그다음에 뭐 보충성, 그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으로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2017년부터 이제 서울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들과 맺고 있는 관계와 사업, 뭐 정책, 예산에 관한 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실제 사례로서 한번 혹시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전병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저희 이제 마지막에 차이의 생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의 생성보다도 아예 그냥 이제 이런 지역 분권 자체가 모든 문화 정책을 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력으로서 아예 조금 잡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치이기도 하고 단순히 뭔가 오리지널리티나 스페셜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화 쪽에서는 광역문화재단, 문화재단이라는 데들이 그렇게 또 익숙하지 않으신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사전에 뭐 그 토론자분들, 여기 세션 관계자분들 같이 토론을 하면서 들은 게, 이제 영진이나 지역 영상에 관련해서도 영화계에서도 이 조직이 어떤 비전 미션을 갖고 돼야 되는 조직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경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뭐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제정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지역문화재단들은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문화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자 지자체 문화정책의 에이전시, 아예 진짜 사업 집행자로서의 성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더 확대하면은 국가문화정책 전반의 광역 전달 체계로서의 사실은 역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사업 관점이 아니라 지역 단위 안에서 민간과 행정 사이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들, 특히나 이제 거버넌스 중심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뭐 시기적으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를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는 형태이긴 한데,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구태라거나 지금은 뭐 3번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기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현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각자의 의견들로 지금 현장에 맞는 거는 이때 여기서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모습을 다르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좋게 보자면은 나쁘게 보자면은 뭔가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좋게 보자면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서울문화재단이라는, 또 아니면 뭐 전체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의 그런 영향들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계와는 조금 다르게 기초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한 이거를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비롯한 그 예술 지원 체계 안에서의 조금 더 특수하게 예술 지원으로 좀 더 좁혀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문화정책이 문예진흥원 이제 72년도 체계 때부터 사실은 예술 지원, 특히 뭐 국가민족문화진흥 창달을 위한 뭐 예술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격들이 강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분권형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문제의식은 이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은 하나인가?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서울로 접근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에서 더 많은 부분은 NK 서울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업이나 정책의 변화들을 이뤄왔습니다. 앞장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광역문화재단의 세 가지 성격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한다 하더라도 더 작은 NK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았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중반까지 이제 지역문화라는 것들을 호출할 때 주로 사실 들었던 것들은 뭐 지역 특화, 지역 고유성, 지역 정체성, 뭐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템, 지역 활성화 이런 담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담론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지역 문화의 어떤 특성이 방금 전 말한 그런 것들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지역 문화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삼아야지만 추진책으로 삼아야지만 여러 가지 문화 정책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NK 서울이라는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근데 또 이게 영화계에서 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또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2016년에 저희가 그냥 자치구 분권형으로 자치구 문화재단 쪽으로나 이렇게 돈이 가던 사업이 2개 사업 2억 지원이 있던 거에서 2017년에 한 번 크게, 그다음에 또 2019년에 한 번 또 크게 확 뛰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10개 재단, 14개 재단, 16개 이게 있는 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단이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만약에 이런 자치구문화재단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뭔가 서울을 어쨌든 25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는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가기에는 사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 2019년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서울은 그때 이제 20개 재단으로서 한 80% 이상이 생겨나 있었는데 보통 다른 광역시도들은 보통은 한 20-30%에서 뭐 많아봐야 60% 정도인 데들 정도까지가 있었고요. 근데 작년 올해 이제 다른 광역시도들에도 워낙에 기초문화재단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그 차이들은 그 좁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제 그 이렇게 자치구 문화재단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나 정책들을 강화해 갈 수 있었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그럼 서울문화재단의 자체적인 그 흐름만이 있었냐? 그거는 아니고 당연히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뭐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문화기본계획으로서 지역 관점을 최초로 탑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역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생활문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2015년 16년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또 문화기본계획상의 지역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사실 서울은 약간은 아직은 비껴가 있기는 한데 19년도 20년도에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제 문화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이제 문화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또 관점들이 계속 이제 그 관심들이 모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문화재단이 22개나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뭔가 그들이 현장에서 서울문화재단과 기초단위 현장의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외에도 사실 자치구문화재단 자체 22개 자치구문화재단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사실 200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자치구문화재단 다 합치면 연간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진짜 지역의 문화 현장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자치구문화재단들이 얼마나 좋은 파트너냐를 떠나서 당연히 또 접근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크게 뭐 비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가는 거는 처음 이제 뭐 국가문화 정책이 단순한 예술 지원 정책에서 넘어갔던 뭐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봤을 때에 사실 그 현장에 엄청 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 그 실제로 국민의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 국민들이 어떤 식의 문화적 수요들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진짜 행정에서 진짜 이게 좋은 콘텐츠니까 이거 즐겨보세요 하고 뭔가 내보내는 거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는 더 다양하고 각자가 또 뭔가 자신들만의 선호와 기호와 지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강도 또한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해 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른 뭐 광역 이제 도 단위가 아닌 시들은 다 그렇겠지만 밀도 역시나 너무나 한 지역 안에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서울문화재단이라는 한계 조직, 저희도 한 뭐 그 직원 수는 한 200여 명이 넘어가지만 진짜로 그게 이제 뭔가 서울 안에서 그 규모와 밀도와 강도가 있는 현장들을 진짜로 거기에 맞게 뭔가 정책을 하기란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워낙에 이제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게 행정 주도로 공급하는 것들로는 질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낙에 이제 국가문화정책 2000년대부터 하면서 워낙에 많은 행정주도의 사업들이 있으면서 다들 느끼신 것이겠지만 이제 행정이나 정책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에 결국에 한계를 가집니다. 각 지역의 민간에 얼마나 진짜
이거를 단순히 뭔가 자생성이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지속성이란 말이 나는데 꼭 뭔가 자생과 아니냐의 관점보다는 이게 진짜 지역에서 계속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가 없으면은 결국에 사업의 예산이 끊겼을 때 나오는 지점들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컸고, 이런 지점에서 이런 현장 전반을 바라보는 정책이나 기구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또 하나 이제 기초문화재단이 그리고 기초문화예술 정책에서 기초문화재단 등의 기관과 현장 간에 맺고 있는 기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이 민간과 사업으로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기관과 민간의 관계가 민간의 주체들을 경쟁시키고 그 중에 소수를 그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를 지원하는 행정 관계에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국가부터 하면 문체부에서부터 해서 한 7, 8개의 산하기관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기초문화재단들은. 그리고 그거를 광역을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아예 민간하고 경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 서로 칸막이식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가져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행정과 그러면 현장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의 뭔가 분권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장에서 말씀드릴 요 3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기초 행정과 지역 현장, 뭐 민간 주체, 시민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안에서 어쨌든 협력과 분권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가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또 기초 행정과 현장과의 관계를 떠나서 민민 간에 정말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 우리가 뭔가 가장 부족한 것들은 지금 시기의 문화정책과 문화현장에 있어서 같이 민민 간에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요새 많이 또 이제 그 주목받고 있는 담론이자 어휘로서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그런 커먼즈들을 어떻게 이제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또 다양한 칸막이식 정책 자원 전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뭐 아주 하나하나도 뭐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쓱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가 있고 기초와 현장 간의 관계가 있고 현장과 현장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둘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지만 반민반관의 어떤 조직들 서로 틈 사이에서 사실 저희 서울문화재단 혼자서 사업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오히려 기초문화재단을 지원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이나 영역 과제, 그래서 저희 팀의 사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기초문화재단에 어떤 축제를 하세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세요, 어떤 뭐를 하세요, 이렇게 영역이나 사업이나 과제를 정해드리지 않고요. 지향성, 아까 여태까지 앞장까지 말했던 그런 지향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우수한 지역 예술, 뭐 문화 양육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제들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한 뭔가 사업을 구성했다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개연성이나 인과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오른쪽을 한다고 해서 사실 왼쪽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 이제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민간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경합하면서 만나면서 생성되는 것이지 정책에서 어떤 자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A라는 자원을 투입하면 A-라는 결과물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생성하는 관점이나 상호작용의 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런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의 사람들이다.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일상의 구조들,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파트너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여러 자치구문화재단들마다 진짜 그 상황들이 너무 달라요. 조직이 뭐 한 5명짜리에서부터 한 150명짜리도 있고 예산도 너무나 다르지만 그 각각들에 맞춰서 아까 뭐 교수님 발제처럼 포괄성이나 보충성의 원리에서 사업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그럼 가능한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저희 이제 지역문화팀 그리고 생활문화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들이 어떤 미션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항상 기초 현장을 관찰하고 거기서 어떤 필요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소통하는 데 미션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있을 때 앞으로 또 그 정책 자체도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자체들이 다시 이제 정책으로 의견을 내고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그러면은 막 실적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로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구역 체계인데 그걸로 나누는 게 적절하냐? 25개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말씀드렸지만 영화 분야에서 또 그대로 접근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영화 분야엔 영화 분야의 현장에 맞게 진단들을 통해서 뭐 국가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갈지 광역 단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갈지 기초에서 이니셔티브가 오히려 후 정책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현장에 맞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환 팀장님께서 또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영진이 안에서도 그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진이와 이제 광역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선 서울문화재단 또 발제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좀 토론을 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준비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양종곤 부위원장님 토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두 발제자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 그 현안인식 포럼 때 그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간 거버넌스 협력 체계에 관한 사실은 저희가 발제를 했었고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상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 오늘은 사실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조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발제하신 우리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 영화를 바라볼 때는 산업과 문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영상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역할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 협력 체제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이때까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영상위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 영진의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존재를 하기도 하고 또 몇몇 영상위원회는 문화재단 그리고 몇몇은 또 콘텐츠진흥원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보냐면 영상위원회가 이렇게 불균질한데 어떻게 같이 통일적인 모습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영상위원회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문화재단에 있는 영상위원회조차도 무슨 문화재단에 있는 영상팀이 아니고 영상위원회라는 그 독립적인 어떤 그 구성을 하고 그 문화재단의 대표가 있지만 영상위원회 그 위원장을 별도로 구성하는 형태로 그 지점에서는 그것이 사단법인이든 재단에 들어가 있든 뭐 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하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영상 관련돼 있는 산업과 문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구현하고 실행해 나가는 달인으로서 영상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그러면 왜 영상위원회를 하느냐 하면 저는 어쨌든 지방정부의 니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그 영상 산업적인 니즈가 우선합니다. 사실 영상위원회 만드는 이유들은 지역에는 그 제작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산업을 지역에 유치를 해서 그 촬영을 하고 그다음 그걸 촬영하기 위한 뭐 세트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영화의 이제 파생 효과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산업계의 인력들과 영상위원회 간의 어떤 인력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의 창작자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의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확장되어 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영상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역에서는 산업이 문화적인 측면을 일정 정도 견인해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에서 우리가 좀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영화 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상 산업에 있어서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기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지금 현재 아마 영진위에 있는 뭐 지역에 있는 영상 산업에 관한 데이터들을 보면 아마 콘진에서 나오는 그 DB를 중심으로 할 건데 그냥 지역에 제작사가 몇 개 있느냐, 뭐 배급사가 몇 개 있냐, 뭐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그리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났느냐를 가지고 지역의 영상 산업의 지수나 비교 정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저희 12개 영상위원회에서 연간 집행하는 그 이 영상 관련 예산이 제가 1차 때 현안인식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한 260억에서 한 300억 규모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한 40% 되니까 어쨌든 100억 정도 되는 비용들은 그 지역의 영상문화 향유권 관련돼서 지출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영상 산업에 관해서 투자가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돈들을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생산 효과라든지 산업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영상이라든지 산업적인과 문화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기본적인 지표를 저는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얘기를 하면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는 일종의 산업과 지역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지역을 볼 때 기반조성본부에서 있는 기술지원팀들은 산업인프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본부에 있는 영화문화팀은 예를 들면 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향유권 관련된 거라든지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사업 같은 형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산업과 문화가 사실 지역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딱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산업적으로 지역 인프라에서는 세트장이라든지 아니면 후반 작업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역의 단관 극장 같은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휴업한다든지 없어질 수 있는 단관 같은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지역 그 문화적인 측면에 봤을 때 지역 현장의 영화인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 인프라로 같이 묶여서 얘기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 사실은 뭐 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영화팀이 될지 뭐 지역 영상팀이 될지 사실은 이 산업과 문화를 통칭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그 지침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영상위원회든 그다음에 각기 지역에 있는 단체든지 간에 이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서의 전담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에 대한 니즈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영화진흥위원회의 노력이 앞으로 정말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양정권 부위원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경 팀장님께 토론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이사 자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이 주관한 거의 반년 넘게 진행한 이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영화계에서 가지고 있는 구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워낙에 설계 자체를 정말 촘촘히 잘 하셨지만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영화계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또 함께 참여하는 영화계에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로 직접 이렇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와 애정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지역 영화 정책 세부적인 거는 뭐 발제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확인된 것들을 가지고 이 영화 정책 추진단의 결과로 영진이가 좀 세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을 위한 정비와 준비된 것으로부터 영화계와 함께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했고 호응이 있었으니 일단 그 바람이 제가 드릴 말씀의 기본 기초고요. 그러면 뭘 제가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결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뭘 결단했으면 좋겠냐면 이 토론회 또는 제가 이제 대표해서 말하는 분야와 관련된 것인데, 영진이가 영화 산업 생태계 내 구성 주체들을 개별적으로 진흥하고, 그 구성 주체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진흥하고, 그런 구성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 조율하는 기구에서 영화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지방 정부로 확장해서 어떤 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진흥하고 할 건지에 대한 결단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영화 관련한 기구로 위상을 또는 비전을 명확하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감할 때가 부침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 기회에 그걸 명확하게 결단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결단은 뭐냐면, 영진이가 영화인들과 함께 영진이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구 또는 조직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또는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또는 관객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지지받는 기구로 확장할 거냐 말 거냐를 결단했으면 좋겠다. 영화인에서 현업에 있는 영화인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관객 그리고 공동체를 아우르는 기구로 또는 사랑받는 기구로 지지받는 기구로 확장할 건지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번째, 제가 이제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의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센터는 생활문화 시설이기도 하고 미디어 교육 시설이기도 하고 공동체 미디어 지원 시설이기도 하면서 기초 중심의 지역 중에 기초 중심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영진이가 이렇게 확장하고 포괄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도 관련된 주체이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런 시민 또는 관객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해서 영진이가 그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도 영진이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함께하면서 해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시민 관객 공동체 이거를 안 하실 거면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미디어 센터는 생활문화 정책 이 체계 안으로 더 집중할 것인지, 그렇다고 뭐 영진이랑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영진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짝사랑하는 주체가 확인하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생활문화 정책으로 갈지, 공동체 미디어 정책 체계로 중심을 갈지, 국가적인 미디어 교육 정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 정책 체계로 갈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결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일종의 뭐 재연 같을 건데, 결단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 나가기 위한 리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거다. 아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문화진흥 추진 체계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경과 역사,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게 고도화돼야 될 체계를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 뭐 1, 2년에 될 건 아니다. 그래서 꽤 긴 리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시민 뭐 공동체로 놓고 보면 영국의 발런터리 아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커뮤니티 아트 전국 조직이 있어요. 민간 조직이. 그 자료를 봤더니 그 발런터리 아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50년 정도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 아트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스스로 우산 조직, 중간 조직을 만들고 그게 전국적인 이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걸 정부가 지원하기까지 한 150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그런 리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150년 동안 하자는 건 아니고 한국은 다를 수 있다. 워낙에 스펙타클하고 뭐 영상위 지역에 있는 독립영화 단체, 미디어 센터 등등 영진이와 해온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이 추진단이 정리된 후에 뭐 그런 지역의 어떤 활동 또는 추진 정책의 모델을 한 9개 정도로 딱 요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초, 광역도, 광역시 이 세 개의 트랙이 있고 뭐 도시형, 도농복합형, 뭐 농촌형, 뭐 농촌이 이제 어떤 제가 뭐 농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세 가지 또 트랙이 있고 이 두 개를 짬뽕하면 9개 정도 모델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한 9개 정도의 모델을 만들고 예를 들면 만들고 그걸 한 3년 동안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 시도하면 각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시도하면 한국은 그렇게 150년 걸리지 않을 거다. 영진이가 만들어지고 그것까지 다 하면 한 5, 6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진이가 그런 구체화하는 계획을 결단한 후에 시행하고 함께하는 민간들과 힘을 합쳐서 으쌰 이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정책 추진단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은 다른 평가가 있을 텐데 이 성과가 영진이의 조직 내로 좀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책 활동을 할 수 있게 영진이의 정책 연구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상시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경 팀장님 토론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이번 세션 종료 시간이 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분 정도 그 상호 토론, 질의응답을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진환 팀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앉아 계신 패널 분들 중에 난 요건 좀 질문을 해보고 싶다. 그런 걸 좀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예, 김진환 팀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의 흐름을 보면 영진이 내부에서 이 지역문화 사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전담 조직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문화재단도 2017년 시점 때 내부에서 지역문화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럴 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막상 시작을 했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되지? 게다가 예산을 자치구 문화재단에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메타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경로에서 실무팀장으로서 계속 사업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질문하면 일이 재밌었냐, 혹은 뭐 할만했냐, 어떤 뭐 동기부여와 앞으로의 어떤 뭐 고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느끼셨던 또 좀 소회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선분권 후 보완이고 저희 팀에서 그냥 쓰는 말로 하면 선사업 후 정책이었어요. 사실 이것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뭔가 장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모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건 지금도 사실은 영진이 같은 데서도 조금은 만약에 어느 정도 결단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기초든 광역이든 지역이 뭔가 자발성과 주체성 갖고 무언가들을 할수록 정책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건 단순히 통계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지역 단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나의 것, 공동의 것,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기서 진짜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과제들이 계속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선사업 후 정책이라고 했던 게 그런 사업이 한 4, 5년쯤 되니까 이제 진짜로 저희가 그냥 파편적으로 현장 서울문화재단 뭐 저희 팀의 직원들 한 뭐 6, 7명이 현장 들여다봐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저희한테 그 입력될 수 있는 데이터들로 뭔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시점에서 그럼 이것들을 더 구체적인 장치들 앞으로 방향성들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관련해서는 매우 즐겁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진짜 현장 전체를 사실은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뭔가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때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그냥 100팀, 200팀을 그냥 딱 놓고 뭔가 바라보는 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관계 또한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뭔가 그 지원 사업 그냥 현장에 대한 바로 그냥 몇 팀에 대한 지원 사업 위주로 갈 때 떨어진 팀들과의 민원 관계, 붙은 팀들하고도 뭐 성과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같이 공동으로 서울이라는 데 지역문화 현장을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할까를 동등하게 뭔가 얘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또 다른 방식의 즐거움이 엄청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뭔가 좀 용기가 되는 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요거는 좀 한번 질문해보고 싶다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김현수 본부장님. 네, 아까 전병현 교수님께서 지역의 격차는 해소하고 차이는 생성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의 격차를 해소를 하는데 문화산업 역량 또는 인프라 등의 격차를 해소해야지 그 지역에서 이제 로컬리티가 있는 특성한 차이가 있는 영화 문화들이 생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에서는 영화 산업의 지역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미리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산업 격차라는 건 아주 단순하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산업의 형태로 자리 잡고 돌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영화가 제작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생산이 되지 않으면 산업 체계는 초반부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계속 소비만 하고 극장에서 영화만 보고 있으면 소비만 하고 있으면 생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지역 영화 산업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건 생산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대한 몇백억짜리 영화가 생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산업적인 측면을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화 산업 관계자분들이 하겠지만은 근데 최소한의 산업 체계를 그러면 공적 분야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담보해 줄 것인지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모든 걸
영화 산업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지역에다가 그럼 누가 영화사를 만들고 지역에다 누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공적 부분이 그랬을 때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영화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영진위에서 영발기금이든 어쨌든 공적 자금으로 최소한의 영화 산업 형태계를 어떤 식으로 기초를 만들어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산 체계는 공적 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영화들이라는 게 대부분이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만드는 장편 영화 한두 편들 정도 이게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영진이가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거버넌스 안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국토개발 균형개발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계약협약 같은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그 지역 영화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협약 같은 경우로 들어가서 5년이나 7년 정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영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를 설득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영진위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 설득해서 그렇다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최소한의 산업 형태, 기초 형태들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잠깐 조금만 예. 여쭤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지역 금에 있어가지고도 한계가 많습니다. 사실 이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지자체들도 사실 자기들이 지역의 지방의 재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산업적 성과에 관한 부분들의 결과물에 대한 강박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재정 자체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가지고의 한계가 상당히 많은 측면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좀 더 공적인 측면이 갖고 있는 중앙의 어떤 연발기금이라든지 국고가 좀 매칭이 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견인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 있는 어떤 중앙의 기금이나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재원들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올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만 꼭 드리고 싶으면 드릴 말씀은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지역의 산업적인 니즈도 사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상위원회가 없는 대구, 광주 같은 데들은 오히려 산업적인 니즈보다는 그 안에서 독립영화시고 혹시 문화 향유권에 관한 니즈들이 더 많은 지역들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각 지역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들의 원하는 니즈에 맞게 우리가 어떤 그릇을 크게 큰 그릇들을 만들어 줄 건가? 사실은 그런 정도만 해주면 그 안에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자기 대답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미끄럼이 되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큰 역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5분이 조금 남짓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좀 화면 좀 참여해 주신 기획 패널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예,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허경 팀장님께 지금 손 드신 분이 제가 허경 팀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전미어 입장에서 영진이도 이제 이런 정책적 혹은 사업적 파트너가 되고 컨즈런도 지금 주요한 사업 파트너신 걸로 알고 있고 광역재단이라든가 다른 쪽 이제 정책 채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이와 이렇게 협력하고 싶은 어떤 뭐랄까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굉장히 느껴졌는데요. 차라리 정확하게 할 게 아니면 그냥 다른 쪽과 더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게 그렇게 우리도 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좀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좀 한 번 더 그 영역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뎁스만 더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들은 잘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영진이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모든 저희 뭐 회원센터가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영진이로부터 지역 미디어 센터가 시작되었죠. 영진이가 민간에 위탁한 영상 미디어 센터 미디액트가 영화 정책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을 확장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민간 통해서 씨앗을 엄청 뿌린 거죠. 그리고 그 씨앗에 대해서 영진이가 언젠가부터 자이건 타이건 뭔가 더 하지 않을 때 지역에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진이의 역사와 경과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영진이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이고,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저는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이 민간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역사성, 영화계가 함께 이 위원회를 만들어 온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진이가 영화진흥원, 뭐 재단법인 문화부 산하 재단법인 영화진흥원 그런 거버넌스 구조였으면 지역하고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되 지역과 각 부문의 민간과 이렇게 정말 긴밀한 이 구조를 가져간다면 뭐 그렇게 되겠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 위원회 구조가 갖고 있는 힘이 꽤 크다. 그리고 더 많은 이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영화 정책에서 영화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지만 영화가 갖고 있는 힘, 뭐 시민, 뭐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애정하는 이걸 갖고 있는 매력이 가장 크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세션을 이제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제목이 지역 영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보자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악한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이 혼자 단독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모여서 그 구조를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부분의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고 논의에 따른 실행과 행동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세션은 독립영화 세션인데요. 네, 10분 뒤에 또 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지역영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